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영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도하게 실한 김선생입니다. 야, 실한으로 굳어졌어요 이제. 그러게.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네. 요즘에 영화들 많이 보세요? 네, 보고 있죠. 원래 많이 보잖아요. 네. 제일 많이 볼 때는 하루에 몇 편씩이나 봅니까? 영화는 아닌데, 넷플릭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끊기가 힘들어서. 이거 문제야. 네. 많이 볼 때는, 안 볼 때 삶에 꼭 필요한 걸 하고 나머지는 다 본다? 야. 뭐 이럴 때가 있죠. 뭐 한 시즌 한두 개를 끝내려고 하면 오. 그럴 때가 있는 거지.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곤 그냥 본다. 그렇게 그냥 마음 잡고 날을 잡고 안 보면 시작이 안 되는 몇몇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이건 오늘 봐야겠다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제일 부럽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안 되니까 뭐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서. 네. 아,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 맞아요. 김프로의 다른 부러운 면 없나요? 저 양반은 당신의 시간의 여유가 부럽다며. 네. 뭐가 당신, 부러워요? 김프로의 뭐가 부럽습니까? 자식들? 집에 너무 허전해. 집이, 약간 이게 집이 이게 들어가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난 개도 한 마리 없어. 그니까 우리 집 그 시계나 나를 비춰주고 있지, 뭐, 그런 느낌. 화초 없어, 화초 이제? 화초 있는데 걔네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걔 너무 크게 자라고 있고. 야, 정말 100% 동감합니다. 네, 이게, 예,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자취 우리 오래 했으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일상이 너무 힘들잖아.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막 네. 너무 막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싫지. 집에 썰렁한 오피스텔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막 너무 들어가기가 싫고 그렇다고 다른 뭔가를 하기는 너무 피곤해 일상이.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쉬어야 되니까 그쵸, 정말 그쵸.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루는 그런 적도 있어. 어떤. 소파를 샀게 제가 복층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네. 복층 위로 올라가면 잠자는 이제 음. 데가 있고 1층에 TV하고 소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올라가기가 귀찮은 거야. 아, 그렇지. 올라가기 귀찮아. 그런 맘이 위에.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TV를 틀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깜깜해지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본 적 있어. 아, 그렇구나.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허무감과 그런 죽겠더라고, 피로감. 진짜. 그쵸. 네. 근데 정말 그 기분 이해할 것 같아. 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지금 내가 그래. 네. 내 두 사람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그래요? 다 그렇지. 알죠. 끝판왕이네. 다 알겠네. 근데 배 감독이 말한 것처럼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네. 나의 일상을 힘겹게 살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또 혼자라는 건 되게 그렇잖아요. 네. 들어가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은 다른 집에 가시지. 그렇지. 딴집까지 다른 집에 가시지. 생강차를 먹을까, 뭐, 그렇지. 핫초코를 먹을까, 이러면서. 나에게 그렇죠.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다른 집으로. 맞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김 선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야.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술친구. 네. 네. 자, 아무튼 뭐 그래도 혼자 살면서 좀 힘들더라도 네. 저희하고 같이 네. 좀 극복해 보세요. 네. 야, 그때 내가 김프로쇼가 있었으면 그렇지. 사연 맨날 보냈을 텐데.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네. 자, 오늘은 돼지 엄마와 같이 시사 이야기 하는 날인데 이분이 자꾸 이 원정 오는 게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 네, 왔다 갔다 하셔. 아, 조금 그렇군요. 후달림을 느끼시나 봐. 그렇겠지. 네, 우리의 포스에 눌려가지고. 그럼. 참. 네. 자, 아무튼 2부에서 김용민 PD 모시고 저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서초동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달나라에 사는 하라입니다. 네, 서울 양천구 할렘 18길 현대 세계타워 503호에서 녹음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잘 지내셨고? 네, 뭐 잘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게시판에 계속 김프로는 어떻게
안 나오냐라고 물어가지고 아니, 나오고 있는데 왜? 제가 댓글로 달았죠. 야 김프로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김프로 보시라고? 네. 김프로 봇. 네, 예. 보스를 좀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BS가 바라보다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KBS, MBC도 다 이렇게 정상화의 궤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YTN은 마음이 아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지?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의 동력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걸 또 알린다고 사람들이 선명하게 그걸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지. 내부 사정이라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9년 전에 노종면 기자부터 시작해서 YTN 6명 해직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YTN이 사장이 대놓고 이제 자기 편 아닌 편 나눠가지고 자기 편인 사람만 끌어안고 이러지 않고 뭐 그런 대로 그냥 다 같이 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고 유입된 직원들이 기존 사측 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측 편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적폐로 이제 낙인 찍히는 그 와중에 이 새로 뽑혔고 구체제에 순치됐던 앙시장 레짐에 순치됐던 자들이 말하자면 사측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YTN 노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해직됐다 돌아온 선배들 돌아온 건 좋은데 왜 저렇게 나대시지? 왜 저렇게 점령근 노릇하시지? 왜 저렇게 완장차시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저쪽 편에 부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MBC처럼 네. 선명하게 예. 택도 아닌 사람들한테 보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행을 해주려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선명하면 상관이 없는데 MBC 같은 시범 케이스가 있고 그 뒤에 알아서 그냥 조용히 이거 저렇게 해봐야 살만 피곤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치가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정상화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그거 보면서 말이죠. YTN 참 갈 길이 멀다. 또 KBS도 지금 말하자면은 KBS 새노조가 주도가 됐는데 KBS 새노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KBS 뉴스가 파업 중인데도 뭐 그런 대로 돌아가잖아요. 이렇다 할 뭐 특종이나 뭐 돋보이는 취재 이런 건 없지만 하여튼 돌아간다고. 근데 이제 고대영이 잘리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이런 와중에 파업을 주도했던 새노조 쪽과 또 저 앙시장 레짐하고 한편이었던 자들이 대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KBS의 향후 리더십도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조직이나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좀 정상화가 제대로 돼서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기사를 쓰는 기자들, 그거를 데스킹하는 데스크들, 그리고 방향을 잡는 이제 뭐 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에만 좀 몰두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인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좀 답답하기는 해요. 사실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명박 같은 리더십이 5년 더 했다. 한 10년 됐으면은 우리 사회는 완전히 이명박 마인드로 굳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명박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불이익을 아주 철저하게 당했던 사람은 치를 떨지만 네. 또 이명박 체제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 공리가 생긴 김프로 같은 사람들, 이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집권을 했다면, 아니 이명박이 개헌에 의해서 5년 중임제로 해서 10년 했다? 이거 그러면은 뭐 이명박 10년 후에 다음 정부도 역시 이명박 같은 사람, 보수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이 워낙 개판이고 말도 안 되게 개판이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서 예. 뒤집어져서 그렇지. 예.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뭐 기사도 쓰고 뭐 안 된다고 시위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뭐 적당히 법을 지키는 것처럼 겉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박근혜 정권 가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5년 정도 더 됐다 그러면 예. 그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아오던 사람들은 뒤늦게 뭔가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네. 아마 말이 잘 안 먹혔을 거예요. 박근혜 4년 거치고 또 촛불혁명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남수 같은 사람이 이 대명천지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에 공영방송 사장을 맡는다는 거는 MB 시대의 뿌리가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깊이 뿌리 내렸다. 이런 것들을 또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읽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해야 예.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누구 말이 옳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볼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김용민 브리핑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 그런 걸 충분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프로쇼를 듣고 있는 분들은 잘 헤아리지 못하더라고. 참 제가 알겠어요. 요즘에 예.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새해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구멍가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멍가게 주인의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톡에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김프로쇼가? 김프로쇼가 만들어서 어허. 제가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진짜로. 어이구. 그래서 가끔은 진짜 아니겠죠? 뭐 이러면서 보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제가 다 일일이 맛집 사장님의 마인드로 한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분들 다 챙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프로가 직접 답한다고 하니까 일을 못하게 폭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인가? 네, 거기서 플러스 친구 가셔가지고 김프로쇼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프로쇼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가입해 주시고 돈은 안 되지만 힘은 많이 드려야 하는 이런 일에 김프로가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이 또 귀찮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무래도 MB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MB 얘기. 네, 오늘 MB 얘기 해야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수요일 MB의 기자회견 할만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기침이나 하셔라. 기침이나 하셔라. 기침이나 하셔라. 뭘 나와서 뭐 이렇게. 그 기침도 쇼 아닌가? 처음에는 진짜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약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하면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왜냐면 외모가 전보다는 나이가 조금 드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이 네. 내가 이렇게 조금 병약한 이런 코스프레를 조금 하면 아니요, 그저께만 해도 저기 기무사가 가지고 열심히 테니스 치시더만, 나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는데. 또 지적당했잖아요.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게 약간 이제 버릇이기 때문에 몇 번 했는지 막 언론들이 세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니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2번 정도만 이제 하신 것 같고, 그건 참으신 거죠. 예. 근데 기침이 중간에 나오니까 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써먹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때 그때 병역 면제를 물어보니까 연락에 기침했잖아요. 네. 그 부분만 기침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그래. 병역 얘기만 나오면 이게 기침이나 그냥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MB 한때 측근들이었던 키맨들이 보니까 묘하게 프레임을 잡으려고 보수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배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프레임을 조금 더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보다는 결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결심. 네. 키맨들이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MB 소환이 이제 언제 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키맨이라면 지금 소환된 사람, 김백준이라든지, 그렇죠. 김희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던데. 정두원 전 의원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MB의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김백준보다. 그런 부속실장을 했으니까요. 네,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1부속실, 2부속실 해가지고 네. 1부속실은 대통령을 챙기고 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을 챙기고 이런 거니까 말 그대로 진짜 비서식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세부적인 거 이런 거를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원 돈을 이제 갖고 오세요.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전달된 거는 달러로 바꿔서 순방 가기 전에 이렇게 돈 드리고 했던 게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이 했다고 하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네.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데 돈을 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달러로 환전해서 주었다? 그럼 누군가 쓰던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건 틀림없이 김윤옥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액수가 작다. 왜냐면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용하는 수행단이 많으니까 사람들 같이 먹고 조금 이런 거를 만약에 쓰려고 했으면 청와대 특활비 써도 되거든요. 굳이 그거를 국정원 거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김윤옥이 짓 쓰려고 청와대 돈 쓰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 또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맘 놓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달러로 환전해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것도 어차피 공식 일정을 대통령하고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뭐 쇼핑하면서 사진 찍히려고 뭐 백 사고 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저기 프랑스에서 김어준이 봤대. 어마어마하게 썼답니다. 아니, 돈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억 원이라는 돈은 요번 건의 문제가 돼서 그런데 훨씬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용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데 썼지만 예. 주사 맞고 뭐 이런 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뭐 맞으셨겠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 집중적으로 막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신박한 그러는 돈의 사용처가 아마 있을 것이고 그게 검찰이 뭐 조만간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보면 1억 원 뿐만 아니고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마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MB 수사가 뭐 지금 총 4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건 이제 혐의가 뇌물 혐의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로 추가 교사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스 비자금. 다스 비자금. 네, 120억 원을 이제 뭐 횡령하고 탈세하고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 사이버 사령부로 댓글 달아가지고 예. 뭐 2012년 총선 대선 이때 이제 선거 개입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국정원 정치 개입. 항상 뭐 계속 오랫동안 이제 얘기가 되었잖아요. 원세훈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 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뭐 댓글 달고 여론 조작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셀프 자랑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쯤 제가 이제 맘마이스 나가고 뭐 이랬을 때 한참 그때 김용민 돼지 엄마가 뭐로 거품을 물었었냐면 MB를 왜 연내 안 부르냐.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하고 큰 이게 나왔는데 당장 불러야 되지 않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나? 그래서 제가 좀 참으라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참 작년에 이제 안 부른다고 시끄러울 때가 이 4번. 그러니까 국정원 여론조작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애매하죠, 조금.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지주의? 민주주의. 앞으로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프로답지 않네요. 네. 잠시 김아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론 큰 범죄이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그렇지. 약간 조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정호영 특검 사법 처리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랬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적용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조금 있어서 예. 또 이거를 처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 개입이니까 선거라는 거는 뭐 이쪽 편 저쪽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 붙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섣불리 이거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달아오거나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오히려 빌미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정치보복 프레임이 또 그렇죠. 가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영장이 막 기각되고 구속이 됐다가 풀려나고 이게 이제 김관진, 임관빈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구속됐다가 그냥 풀려날 수가 있냐고 또 한참 또 거품을 막 물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3번 혐의거든요. 군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을 조작에 가담을 했던 이건데 그때도 이제 막 불러야 된다고 이제 했었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라 했었잖아요. 무언가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혀 다른 혐의 그리고 반드시 돈과 관련된 혐의. 그렇지만 돈과 관련된 것도 다스는 사실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 검찰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찾아낸 그리고 돈과 관련됐는데 아주 명쾌하게 본인이 돈을 막 이렇게 사용하고 했던 조금 파렴치하다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돼야 그걸로 아마 검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야, 물론 제가 그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좀 뭐 지금. 수사 기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면 이런 정도의 고발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기는 검찰이 위험 부담을 너무 크게 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를 때가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른다면은 구속영장 집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부른다면 집행이 될 만한 상황에서 부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렀는데 안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 될 거고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이거는 이변이 있기도 좀 어려운 게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수사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특수수사하면 큰 기업체거나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거물 중에 끝에 있는 끝판왕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불러가지고 뭐 어정쩡하게 불러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증거 그리고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뭐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명확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준비를 해놓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MB는 독방에 쓸까요? 아마 독방을 쓰겠죠. 예.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예우를 해줄 테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전달이 됐다라는 정도만 알려졌다고 나오지만 검찰이 이 정도 기사가 나올 정도면 용처나 이런 것도 거의 다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고 언제 쓰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다 찾아봤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 사람의 겹치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자금의 흐름, 돈을 인출했다 그러면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 뭐 달러로 바꿨다 그러면 당시에 환전을 했던 기록 이런 걸 다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김희중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부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이제 물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안 받았다라고 하면 김희중이 슈킹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것도 물어봤을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본인이 혹시 쓰지는 않았느냐? 예. 당연히 그렇게 이제 주장을 저쪽에서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김희중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닌 증거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을 하겠죠. 그런 게 진술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보면 수사가 초기에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데도 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종합해서 보면 돈과 관련된 게 명확하게 나왔고 다스 수사는 물론 이제 회계장부나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지만 그 전에 구속을 한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혐의가 하나 필요하단 그렇지. 말이에요. 돈 받은 거, 그렇죠. 뇌물 받은 거. 근데 이거는 요거는 뭐, 별건이잖아요. 예. 별건인데 수사가 진척이 됐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련된 물증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이 되고 나머지 뭐 다수 수사나 이런 것들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딴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계속 조사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뭐 추가 기소를 하는 형태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뭐 재판이 진행될 때 이제 병합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이견이 있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적으려면 딱 떨어지는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 정도면 소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소환을 언제 할 거냐 하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만 남았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수가 평창이에요. 평창이 이제 2월 9일 날 개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내용을 법무부 통해서 내지는 뭐 민정 통해 가지고 다 조율을 하고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민정하고 법무부하고 그렇게 뭐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내지는 그 진행 사항을 막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일정을 잡거나 이런 게 예전만큼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적인 큰 행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특히나 더 남북이 뭐 같이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한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예 빨리 부르거나 지난 다음에 부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정무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늦게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선거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그렇죠. 이제 근데 설 또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연휴가 되기 전에 터지는 게 돌아가서 가게에서 식구들끼리 정치 얘기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자칫 이게 연휴 전에 불렀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를 싹 다 묻어버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한데 예. 그럴 거면 아예 더 빨리 부르자. 예. 바트게 부르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한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평창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보니까 평창올림픽이 2월 9일이어서 그럴 거면 아예 더 빨리 부를 수도 있겠구나. 그 전주거나 전전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 1월 말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구속은 언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뭐 얼마 안 지나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놓고 그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명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는 물증이나 진술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때 노 대통령을 불렀을 때 상황과 지금 이명박 소환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이 시점으로 보자면 어느 쪽이 혐의가 더 짙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짙죠. MB가. 혐의 종류도 많고, 예. 그때는 이제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느냐, 그걸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인데. 부인과 비서들이 받은 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느냐인데, 그게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바로 구속시킬 것이냐, 예. 구속시킬 거라면, 자신 있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불구속을 하느냐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붙잡고 있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네.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고민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혐의도 워낙 여러 가지가 나왔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든지 권모 다스 전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한 것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MB가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솔직하게 팩트를 얘기해놓고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지금 정도면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보면 옆에 쭉 이제 병풍처럼 서 있던 전 이제 청와대 식구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다 얘기하고 전략을 짰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언론 지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잖아요. 사실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정치보복이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SOS를 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수지는 뭐 보니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좀 그만해라. 라는 사설들도 쓰고 막 좀 하던데 영향력이 워낙 이제 미미해졌으니까. 그렇지. 예전 스텝대로라면 이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던지고 SOS를 치면 나머지 언론들이 싹 받아가지고 그렇지. 다 정치보복인 논란이 되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막 시끄럽게 좀 만들어줘야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갈 텐데 예.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MBC도 그렇고 MBC는 이제 맨파워가 옛날보다 조금 못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뒤늦게 들어가서 뛰고는 있지만 옛날만큼 화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뭐 SBS나 JTBC나 뭐 다른 이제 한겨레라든지 여러 군데서 빵빵 막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막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본인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라고 보고요. 또 MB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기 때문에 MB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떤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문제는 그래도 약간은 정치보복인가? 뭐 이렇게 갸우뚱하게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네, 그렇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돈의 용처가 어떻게 까지느냐.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근데 김윤옥 여사가 썼을 가능성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기 너무하죠. 때문에 예. 물품 하나 나오면 끝날 수도 있어요. 물품 하나. 근데 뭐 이상한 거 샀다. 뭐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팔찌, 있잖아요. 뭐 이런 백 사거나. 귀금속. 네. 예. 뭐 이런 거 사거나 어디 뭐 가서 뭐 투자하셨거나 예.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럼 그냥 여론은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고. 그 용처를 좀 알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알아도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MB를 생각보다 빨리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구속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를 가능성이 있고 그냥 부른다 그러면 한 차례 조사하면 저 인정하겠습니까? 다 부인하겠죠? 근데 지금 수요일 기자회견을 보니까 자기가 특수활동비 받은 바 없다?
혹은 뭐 다스는 내게 아니다. 뭐 다스의 그 간부들이 뭐 내가 회사 설립 초기에 뭐 이런저런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냥 순수한 컨설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댈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해야죠. 스텝이 꼬이니까. 다 부인할 건데. 아, 그렇지. 네, 나와서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부인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럼? 빌미를 주기 싫은 거죠. 뭔가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해석이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스텝이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제가 이제 평창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자회견 말미에 평창을 언급했다는 걸 좀 주목해야 돼요. 평창 올림픽을 내가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깔때기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평창 올림픽을 묻어버릴래? 이 아마추어들아?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야 돼요. 내가 평창 올림픽을 그렇게 어렵게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거를 노력해가지고 따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의 정치적인 보복 이걸 하느라고 그거를 그냥 이슈도 안 되게 싹 다 묻어버리고 지나갈 거냐라는 거를 조금 부각시켜서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SS를 친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누구한테 SOS? 그걸 받아 쓸 수 있는 언론들 내지는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사람들. 아니, 지가 구속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늦춰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늦춘다는들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치는 여파가 뭐가 있어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이 아마추어 정권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이 행사가 있는 이 상황에 자기를 먼저 불러가지고 온갖 뉴스가 이명박으로 다 도배가 되면서 평창올림픽이 제 역할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경제적인 특수도 못 누리고 뭐 이렇게 되는 아마추어 그냥 정치적인 보복에만 생각이 있는 애들이다 라는 프레임을 조금 어떻게 좀 활용해서 써달라는 미끼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젖가는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도 안 받잖아요. 네. 아무도 안 받잖아요. 네. 그만큼 궁색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밖에 빌미가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예전에 엄포를 계속 놨잖아요. 우리가 까면 깔 게 없을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엄포를 놨는데 본인이 맞짱을 뜰 마음을 먹었다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뭔가 깔 게 있다 그러면 말미에 평창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흘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평창올림픽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노이즈를 일으켜가지고 그래 평창올림픽을 앞뒀으니까 그러면 평창 이후로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이라도 조금 생겨서 그동안의 시간을 벌어서 뭔가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막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고 정치적으로 좀 새도 모이고 그러면서 설이 지나면 설에 모여가지고 그래 정치법원 하면 안 되지 어쩌고 막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뭐 지형이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구속은 아니고 불구속으로라도 어떻게 조금 분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궁색한 이런 짱구를 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쓸 수 있는 카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 전에 났던 엄포는 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MB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었다면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섞어가지고 넣었을 거예요. 그렇지. 키워드를 슬쩍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이제 막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이 제대로 먹히는 거죠.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프로하고 녹음 들어가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MB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것, 또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 여기에 분노를 느낀다. 이러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이거를 원칙대로 법대로 가겠다라는 얘기이니까 네. 이런 반응으로 불을 지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MB는. 네, 뭐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다 이제 그쪽 방향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고, 그때 왜 그랬고, 뭐 그러면 또 그거에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수사를 또 더 해야 되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짚히면서 막 갈 텐데 저 정도 스탠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빨리 부른다는 얘기로 봐야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는 뭐 사실 검찰의 뭐 하명 수사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럼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적의 궤변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크게 동요하진 않을 거거든요. 야, 저렇게 뻔뻔하게 사람들이. 참 MB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스와 관련한 거의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 지소유임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다스의 주식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논리로 맞섰어요. 그러니까 실소유주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차명으로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예. 뭐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나 또 여론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 성실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꼴리는 대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더 화를 재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지금까지 버티고 누르고 뭐 해가지고 온 것도 사실은 조금 신기하다고 봐야 되죠. 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네. 진작에, 그러니까 네. 언론 시스템이 아마 제대로 가동했다면,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눈치고 오기 쉽지 않았을 건데, 네. 그게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지, 네. 뭐 하여튼 그게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윤옥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관례라는 게 있으니까 부부 내지는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구속을 잘 안 하는 게 관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아무래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김윤옥 여사가 돈을 썼다 그러면 어디다가 썼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근데 아까 김 프로가 얘기한 대로 물품 하나 산 것이 드러나서 이걸로 끝나는 치명적인 구매 기록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국민감정선 김윤옥은 그냥 남편이 감옥 갔으니까 너는 그냥 밖에 있어라 이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단 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론의 추이를 보고 아마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다. 아니 부부가 동반 구속된 사례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죠. 네. 이철이 장영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온갖 형사 사건에서 부부가 통째로 구속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저 누구야? 아들 이시영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치자면 네. 문제 없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구속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냥 너무 야박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관행이 있는 건데 그 관행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자체로 또 정치적인 행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론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은 검찰이 꽃놀이패를 줬다고 봐도 되죠.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네.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무슨 정권의 개다 뭐 이런 이제 막 논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이 막 앞서서 달려가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템포를 여유를 가지면서 아마 결정을 할 거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나. 재산 환수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차명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차명으로 탈세를 했을 경우에 재산을 찾아내가지고 환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아마 제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몰래 이렇게 뒷돈을 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다스뿐만 아니라 자원 외교, 뭐 이것과 관련해서 MB가 구체적으로 뭘 지시했다 이런 증거가 나온 것은 없지만은 뭐 어떤 수조에서 수십조 단위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 외교 손실 아니겠어요? 네. 이 과정에서 MB가 삥땅 친 것은 없는지 여기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을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환수는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라는 것 자체가 내밀한 내부 정보 내지는 뭐 그런 첩보가 있어야 성공을 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상담했다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떤 이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네. 수사가 생물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외교도 분명히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독박을 썼다거나 이거는 좀 나 혼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MB가 끈떨어졌다는 것을 만방이 다 알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MB가 지금 전두환하고 조금 문제가 다른 거는 예. 전두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풀고 뭔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네.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네.
그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는 보스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 자기들이 사람 부릴 줄 알았던 거죠. 예. 챙길 줄 알았던 거고. 예. 근데 MB는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못 챙겼거든요. 김희중 씨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가 감옥 갔는데 아내가 화병 비슷한 걸 얻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문은커녕 화환도 안 보냈다. 네,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뭐 15년 넘게 모신 사람인데 인간적인 정은 별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돈도 그렇게 많고 뭐 하는 사람이면 챙길 법도 한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뭐 했던 거니까 주변에서 아무튼 받아먹을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앙심을 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쉽지 않죠. 아유, 그래요. MB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연물 칠 때가 왔습니다. 네. MB가 감옥 가기 전에 뭔가 좀 큰 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9년이 뭡니까? 뭐 MB 시대가 한 10년은 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 뭐 다른 것보다도 뭐 MB 때문에 뭐 밥줄이 끊기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MB 대통령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정의란 있는가, 민주주의, 인권이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 끓이고 답답했던 분들, 나라가 쪽팔려서 이게 나라인가 하는 그런 자조감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분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어떤 비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자면은 MB가 감옥에 가는 것은 우리에겐 축제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B가 구속되면 다스베이다는 끝납니까? 끝내야지. 힘들어. 빨리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주진우 기자도 그런다고 합니다만 네. 정말 뭐 저도 고난의 행군을 좀 종료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 원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만큼 양선한 사람입니다. 야, 왜 웃냐? 5초 정도 고민을 하고 웃어도 내가 화가 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 0.5초 만에 이게 웃음이 터지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죠. 기침이나 하시라.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할렘가에서 해본 네. 또 김프로와 함께하는 서초동 감식반장 주간편. 오늘 그래서 MB의 현재 그리고 내일을 또 짚어봤습니다. 김프로 오늘 시점으로 MB 지수 네. 언제 부른다? 언제 감옥 간다? 1월 안에는 뭐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대체로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그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 뭐 혹은 다다음 주 늦어도 뭐 정도에는 소환이 돼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1월 하겠습니다. 1월 안에 24일, 25일 둘 중에. 왜 그때여야 되죠? 근데 수목이니까. 날짜를 다들 찍잖아요. 네. 저는 날짜를 안 찍겠습니다. 예우를 하면 뭐 1월 26일 이렇게 불러줄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아니 2월 9일이 올림픽 개막일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20일이니까 다음 주 혹은 뭐 29, 30 뭐 요렇게 정도라도 예.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아마 부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2월 둘째 주까지는 어떻게든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죠. 이제 부른다 그러면 예. 바로 판단을 아마 바로 할 거예요. 그리고 김프로가 또 예견한 대로 수사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어지간히 지금 모아졌을 거고요. 예.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글쎄요. 지금은 저걸 나눠가지고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스 같은 경우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딱 붙잡아가지고 들어갈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지면서 쫓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일단 들어가고 나면 예.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덜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